김미경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20년 동안 침묵하던 피아노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그 곡을 치고 있는 거야? 최 회장이 거실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20년 전 사라진 딸 최나은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알던 곡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손이 저절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의 말에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경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나은이의 곡을 칠 수 있었을까요? 왜 회장은 그녀를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미완성 악보를 건넸을까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그녀의 손에는 20년 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김미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미경은 걸레질을 멈추고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미경이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그 피아노에서 소리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선배 가정부 박 여사가 첫날부터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가문의 비극이 서린 물건이에요. 20년 동안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님과 부인께서 모두 외출하신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피아노 먼지를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피아노 뚜껑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번갈아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손이 저절로 건반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자장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야?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돌아보니 최 회장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경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경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곡을 친 거지? 어디서 배운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저도 모르게. 그 곡을 누가 가르쳐 줬어? 대체 누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처음 쳐본 건데요. 미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해고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재로 따라오게. 회장은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다리로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회장은 책장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악보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글씨도 희미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이걸 완성하게. 자네가 이 악보를 완성하는 거야. 그러면 피아노를 친 걸 용서해 주겠네. 회장이 악보를 미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완성이요? 그게 무슨... 이 악보는 미완성이야. 마지막 부분이 없어. 자네가 이 곡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네. 미경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선지에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배운 적이... 그건 나랑 상관없어. 자네가 해야 할 일이야.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회장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자 2층 난간에 최 회장의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도 피아노 소리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미경을 내려다보다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이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박 여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무척 놀라신 것 같던데요.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피아노를 쳤어요. 뭐라고요? 피아노를? 그 피아노를 쳤다고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죄송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 피아노는 20년 전에 회장님 따님이 치던 거예요. 따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물건이라고들 하는데. 박 여사가 미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따님이요? 회장님한테 따님이 계셨어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최나은 양이요. 당시 10살이었어요. 피아노 신동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했어요. 몸값을 노린 범죄였죠.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로 회장님 내외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부인께서는 우울증에 시달리시고 회장님은 말수가 확 줄어드셨죠. 따님 방도 그대로 보존하고 계세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20년째요. 미경은 손에 든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악보가 그 딸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자신의 방에서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했습니다. 오선지를 읽는 법도 모르고 음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앞부분의 멜로디는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장가 부분만큼은 막힘없이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최민혁 상무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최 회장의 아들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35살의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집사 김 실장이 민혁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가 피아노를 쳤다고요? 그 피아노를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상무님. 그런데 회장님께서 오히려 그 가정부에게 악보를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무님. 민혁은 즉시 미경을 불렀습니다. 미경이 민혁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김미경 씨죠? 네, 상무님. 민혁은 미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뭘 노리는 거요?
솔직히 말해보시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안의 아픈 과거를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거 아니요? 돈이 필요한 거요? 그래서 일부러 그 피아노를 친 거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요? 그냥 우연히 쳤다고? 20년 동안 아무도 못 친 피아노를 정말 그냥 저도 모르게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드리겠소. 많은 돈이요. 지금 당장 나가주시오. 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거요? 네. 저는 돈 때문에 연주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이끌려서 정말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시오. 이건 명령이오. 민혁이 등을 돌렸습니다. 미경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회장님께서 악보를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미경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미경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박 여사님. 제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피아노에 끌리는지. 그날 밤 미경은 또다시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그리움, 사랑.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왜 이 악보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조사 회사였습니다.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시오. 가능한 한 자세하게. 과거 경력, 가족관계 모든 걸 파헤쳐 보시오. 알겠습니다, 상무님.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해주시오. 급한 일이오.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김미경, 30살. 20년 전 큰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20살부터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이라는 시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나가 사라진 것도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혁아, 김미경을 해고하려 했다면서? 내가 다 들었다. 네, 아버지. 하지만 그 여자가 수상합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당장 중단해. 지금 당장. 아버지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족을 지켜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 대체 왜 그 여자를, 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겁니까? 민혁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시험이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관여하지 마. 무슨 시험이요? 대체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박 여사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경 씨, 오늘은 2층 끝방을 청소해야 해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어느 방이요? 청소 안 하는 방이 있었나요? 나은 양의 방이에요. 20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갔던 방이요. 회장님께서 오늘은 청소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커튼, 인형들, 책상, 침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방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지?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통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곰 인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인형이었지만 상태가 좋았습니다. 품에 앉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낡은 오르골이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은 오르골이었습니다. 미경은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곧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미경이 피아노로 쳤던 그 멜로디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미경은 오르골을 들고 한참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지나가다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요? 여기서 무슨 짓을? 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청소하라고 하셔서요. 회장님이 아버지가 이 방을 열라고 하셨다고? 민혁은 누나의 방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방이었습니다. 그 오르골은 누나가 제일 아끼던 거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너무 예뻐서. 미경이 오르골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 하자 민혁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들었어요. 네, 제가요? 자장가 같은 걸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나 봐요. 저도 모르게. 미경은 자신이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멜로디. 어린 시절 누나가 불러주던 노래와 똑같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민혁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민혁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 회장의 부인이 미경을 불렀습니다. 부인의 방이었습니다. 미경 씨 앉으세요. 여기 앉아요. 부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꼭 받아야 해요. 부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경이 열어보니 브로치였습니다.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브로치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어떻게. 제 딸이 좋아하던 거예요. 왠지 당신한테 주고 싶어요. 꼭 당신이 가져야 해요. 하지만 사모님,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꼭 받으세요. 제발.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목소리도, 손도, 웃는 모습도.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경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세요. 가서 쉬세요. 부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은 브로치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브로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왜인지 이 브로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악보를 가지고 동네의 오래된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저씨, 이 악보 좀 봐주세요.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헌책방 주인은 안경을 쓰고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악보네요. 종이 재질을 보니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됐어요. 20년이요? 정말요?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필체를 보세요. 손으로 직접 쓴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로 인쇄하는데 이건 펜으로 정성껏 쓴 거죠. 20년 전 스타일이에요. 틀림없어요. 미경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시기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과 마주쳤습니다. 민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미경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상무님.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얻어내려는 거요? 도대체 목적이 뭐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0년 전 기억을 잃었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민혁이 다가섰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그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요? 부모가 누군지도,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편리하군요. 참 편리해. 기억이 없다니. 그래서 이 집안의 비밀을 파고들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는 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요. 마지막이라고요. 우리 가족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일만 하고 조용히 있으세요. 알았어요? 민혁이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경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악보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해외 검사 기관과 계약했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연구소입니다. 탐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좋소. 아주 좋아. 검체는 내가 직접 보낼 거요.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쯤 채취하시겠습니까? 곧. 아주 곧.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어떡하지? 만약 그저 우연일 뿐이라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거실에서 미경이 피아노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나은아, 정말 내가 맞니?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은 악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윤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이 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악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싶어서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악보를 꺼냈습니다. 윤 원장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어머, 이게 어떻게,
혹시 아시나요? 이 악보를요? 이건 어디서 구했어요? 대체 어디서 이걸? 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악보가 이건 나은이 악보예요. 틀림없어요. 나은이요? 누구시죠? 최나은, 제 제자였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사라진 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필체를 보세요. 이 기보 방식을. 틀림없어요. 나은이가 직접 작곡한 거예요. 제가 가르친 아이니까 알아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곡을 제가 쳐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어서 쳐보세요. 윤 원장이 미경을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쳐보세요. 괜찮아요. 미경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윤 원장은 미경의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식, 건반을 누르는 각도, 손목의 위치,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멈춰요. 멈추세요. 윤 원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미경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잘못. 당신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이요. 윤 원장이 미경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김미경이요. 김미경입니다. 본명이 맞아요? 정말로? 저는 20년 전에 기억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이름도 모릅니다. 김미경은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윤 원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이라고요? 20년 전에?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당신 나이가 몇이에요? 정확히요. 윤 원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30입니다. 올해 30이에요. 윤 원장은 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은아, 우리 나은이가 맞구나. 살아있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김미경인데요. 미경이 당황했습니다. 당신 손 움직임이요. 연주하는 방식이요. 나은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20년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미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섬광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거실, 큰 피아노, 젊은 여자의 웃는 얼굴, 따뜻한 손길. 엄마. 미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윤 원장이 미경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뭔가 보였어요. 여자분이. 미경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윤 원장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최나은일지도 몰라요. 20년 전에 사라진 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김미경이에요. 20년 동안 김미경으로 살았어요. 몸은 기억해요. 손은 거짓말을 못해요. 당신 손이 나은이 손이에요. 미경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 회장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어디 계세요? 집사가 미경을 찾았지만 미경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아, 외출하셨군요. 돌아오시면 즉시 회장님께 연락드리라고 하세요. 꼭이요. 회장은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오늘 김미경한테 건강검진을 해주시오.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하고 영양제 주사도 놓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치의는 가방에서 주사기와 체열 도구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영양제 주사를 핑계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미경 씨, 회장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직원 복지 차원이래요. 건강검진이요? 갑자기요? 네. 모든 직원들이 다 받아요. 미경 씨 차례예요. 미경은 의무실로 갔습니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입니다. 팔을 걷어주세요. 주치의는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다 됐어요. 건강하시네요. 수고하셨어요. 미경이 나간 뒤 주치의는 혈액 샘플을 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걸 해외 검사 기관으로 보내주시오. 최대한 빠르게. 급행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발, 제발 내 딸이기를. 제발. 다음 날 민혁은 아버지의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찾던 중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계약서였습니다. 해외 DNA 검사 기관과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 기록도 있었습니다. DNA 검사? 이게 대체 무슨... 민혁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피검사자는 김미경이었습니다. 대조 대상은 최 회장과 부인이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민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김미경을 나은이라고 의심하시는 건가? 그래서 DNA 검사를? 그럴 리가... 하지만 민혁은 즉시 차를 타고 윤 피아노 학원으로 갔습니다. 윤 원장님 계십니까? 누구세요? 아, 민혁 씨. 윤 원장이 나왔습니다. 민혁 씨, 오랜만이에요. 얼마만이에요? 원장님,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었죠? 어제 왔었죠?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말했나요? 제가 다 알아요. 원장님, 그 사람이 정말 누나일까요? 정말로?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원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 씨,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에요. 서서 들을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나은이는 이 집안의 희망이었어요. 밝고 재능이 넘쳤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요? 김미경이 누나라는 거예요? 민혁이 다그쳤습니다. 그 아이를 잃었을 때 모두가 슬퍼했어요. 저도 가르친 제자 중에서 가장 아까운 아이였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원장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손을 봤어요. 연주하는 방식을 봤어요. 윤 원장이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이랑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민혁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누나일까요? 우리 누나가 맞을까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요. 아버지가 이미 하셨어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혁이 주저앉았습니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민혁 씨. 그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나은이가 돌아온 거라고요. 윤 원장이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윤 원장은 최 회장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확인했어요. 직접 봤어요. 윤 원장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나은이가 맞나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 움직임이 똑같아요. 연주하는 습관도요. 건반을 누르는 각도, 손목 쓰는 법, 모든 게 똑같아요. 제가 6년을 가르쳤는데 그런 건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거네요. 우리 나은이가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윤 원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0년 동안 나은이를 기억해줘서. 부인이 윤 원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은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20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기억도 없이 혼자 살았을 거예요. 다음 날 윤 원장은 미경을 다시 불렀습니다. 미경 씨, 어제는 놀랐죠? 제가 너무 갑자기 그래서. 괜찮아요, 원장님. 저도 뭔가 이상해요. 제 자신이. 이 악보를 완성하고 싶죠? 끝까지 완성하고 싶죠? 네, 원장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완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앉으세요. 윤 원장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곡은요. 이 곡은 자장가로 시작해서 자장가로 끝나요. 자장가요? 네. 나은이가 어머니한테 보내는 노래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딸이 엄마한테 하는. 미경은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랑의 고백.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들어보세요. 윤 원장이 건반을 쳤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죠?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연습해 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미경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윤 원장이 가르쳐준 대로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자장가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완전했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회장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들었네. 회장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곧 큰 연주회가 있을 거야. 그때 이 곡을 연주하게 될 거야. 연주회요? 제가요? 자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가 될 거야. 가장 중요한. 회장은 미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비하게. 잘 준비해. 그 순간 미경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쳤습니다. 피아노 밑에서 숨바꼭질하던 장면. 작은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녀가 여기 있지?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나? 방금 뭐라고 했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경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조금씩. 다음 날 아침 8시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검사 기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수령 가능합니다. 민혁은 차를 몰고 검사 기관의 한국 지점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객님. 차에 돌아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대상자 김미경과 최 회장, 그리고
최 회장 부인의 DNA 일치율은 99.9%입니다. 민혁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차를 급히 갓길에 세웠습니다. 99.9%, 99.9. 이게 무슨, 거의 확실했습니다. 김미경은 나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누나였습니다. 민혁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였어. 20년 동안 살아있었던 거야.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누나. 그 누나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를 몰라보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해고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뭘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민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회장의 부인은 미경을 나은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미경 씨, 이리 와서 앉으세요. 여기요. 부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떨렸습니다. 미경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다 나은이 옷이에요. 20년 전 그대로예요.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요. 부인이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하얀 원피스였습니다. 나은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피아노 학원 갈 때 입었던. 부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마지막이요? 그게 그날 나은이는 피아노 학원에 갔어요. 윤 원장님한테 배우러 갔죠. 저는 집에 있었어요. 바보같이 집에만 있었어요. 부인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 김 씨가 차를 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검은 차가 앞을 막았어요. 네. 미경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나왔어요. 3명이나 나은이를 끌고 갔어요. 김 씨는 맞아서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어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몸값을 달라고 50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돈을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끊겼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한 달 후에 차가 발견됐어요. 강 근처에서요. 차는 물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나은이는 없었어요. 피만 조금 있었어요. 나은이 피였어요. 미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은 죽었다고 했어요.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시신은 떠내려갔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못 믿었어요. 우리 나은이가 죽었다는 걸. 부인님,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고. 제발. 부인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나은이 피아노를 쳤어요. 나은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은이처럼 웃었어요. 저는 그냥, 당신이 나은이죠? 우리 딸이죠?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요. 제발.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인은 미경을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나은이는 매일 여기 앉았어요. 창문 밖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장가를 불렀어요. 미경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섬광이 터졌습니다. 어린 소녀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듭니다. 차 안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요. 여자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차가 천천히 떠납니다. 소녀는 계속 손을 흔듭니다. 엄마, 안녕. 조심히 다녀와요.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인이 미경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미경은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뭔가 보였어요. 차에서 손 흔드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최나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살아온 김미경으로 남아야 할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미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무님, 왜 그러세요? 왜 무릎을? 제가 잘못했어요. 누나를 몰라봤어요. 차갑게 대했어요. 해고하려고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경은 민혁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아직 뭐가 뭔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민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누나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억지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누나 스스로 기억해야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기억을 어떻게? 연주회에서요.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누나가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민혁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누나를 지킬 거예요. 20년 동안 못 지켰던 걸 보상할 거예요. 절대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혁이 방을 나갔습니다. 미경과 부인만 남았습니다. 연습하세요, 미경 씨. 아니, 나은아. 열심히 연습하세요. 부인이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연주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를. 다음 주 동안 미경은 윤 원장과 매일 만났습니다. 악보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윤 원장이 악보를 가리켰습니다. 자장가로 돌아가면서 끝나야 해요. 하지만 처음의 자장가보다 더 깊어야 해요. 더 깊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모든 아픔을 거쳐온 자장가예요.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다 지나온. 그래서 더 따뜻한 자장가. 윤 원장이 건반을 쳤습니다. 미경은 따라 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잘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윤 원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쳐보세요. 한 번에 다요.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자장가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슬픔이 섞였습니다.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장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완전했습니다. 마지막 음을 누르자 윤 원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됐어요. 정말 완벽해요. 윤 원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곡은요. 이 곡은 어머니한테 보내는 사랑의 노래예요. 자화상이에요.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노래예요. 미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이 곡을 만들었을까요? 20년 전에? 일주일 후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일 저녁 자선 갈라쇼를 엽니다. 새로운 재단을 만들 것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재단입니까? 어떤 목적의 재단입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날 특별한 연주도 있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녁에 회장은 미경을 불렀습니다. 준비됐나? 내일이야. 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연주는 자네 인생의 마지막 연주가 될 수도 있네. 마지막이요? 그게 무슨, 김미경으로서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김미경으로서는 마지막.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 연주 뒤에 자네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거야. 본래의 자리로. 미경은 알았습니다. 이 연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야. 그날 밤부터 미경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매일 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쳤습니다. 민혁은 밤마다 거실 문 밖에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누나의 연주를 20년 만에 다시 듣는 소리였습니다. 누나, 기다릴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게요. 민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인도 2층에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나은아, 이제 곧이야. 이제 곧 내가 돌아올 거야. 엄마가 기다릴게. 최 회장은 서재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보았습니다. 99.9% 틀림없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20년이나 걸렸구나. 20년이나.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악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악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손이 다 기억했습니다. 마음이 다 알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미경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줄게요. 제가 누군지, 제가 정말 누구인지. 연주의 당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큰 공연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언론인들, 음악가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피아노를 비추었습니다. 미경은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최 회장의 부인이 직접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긴장되죠? 많이 떨리죠? 윤 원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원장님. 이상하게 평온해요. 전혀 떨리지 않아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치세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네, 원장님. 그렇게 할게요. 무대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건반이었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을 보았습니다. 최 회장과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민혁이 앉았습니다. 민혁은 무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연주자는 김미경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은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자장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율이 변했습니다.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슬픔이 섞였습니다.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미경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최 회장의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회장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나은이가 맞아요. 틀림없어요. 부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연주를 들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야. 돌아온 거야.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음들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힘이 실렸습니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시 자장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의 자장가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완전했습니다. 모든 아픔을 거쳐 돌아온 평화였습니다. 부인은 흐느꼈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은아, 우리 나은아. 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공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흔들던 어머니, 검은 차가 막아서는 장면, 남자들이 다가오는 모습, 비명, 어둠, 차가운 물, 숨이 막히는 느낌, 창문을 깨는 소리, 아픔, 공포, 미경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나은이,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관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쓰러진 미경을 안아 올렸습니다. 나은아, 나은아, 정신 차려. 부인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민혁도 뛰어올랐습니다. 나은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부인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최 회장이 관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입니다. 최나은이 맞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미경이 따님이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혁아, 서류, 빨리.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혁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나은이가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회장님, 그럼 2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미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은아. 아빠다. 아빠가 왔어. 아빠, 저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차가 물에 빠졌어요.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부인이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경이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래, 나은아. 엄마야. 우리 나은아, 엄마가 여기 있어. 부인이 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매일 보고 싶었어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야. 엄마도 매일 보고 싶었어. 20년 동안 매일. 민혁도 무릎을 꿇고 미경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혁아, 내 동생 민혁아. 미경이 민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누나,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아 몰라봐서 미안해. 아니야. 누나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가족이 무대 위에서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기적입니다. 20년 만에 재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따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지만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주치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갑시다. 빨리. 회장은 나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부인과 민혁이 따라왔습니다. 관객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은은 차 안에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진짜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천천히 말해. 괜찮아. 무서웠어요. 차가 강에 빠졌어요. 물이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깼어요. 힘을 다해서 깼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나왔어요. 잘했어. 우리 나은이 정말 잘했어. 회장이 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다쳤어요.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 이제 됐어. 살아서 돌아온 게 중요해. 부인이 나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엄마, 보고 싶었어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계속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엄마도 매일 밤 꿈 꿨어. 내가 돌아오는 꿈. 민혁이 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안 놓을게요. 다시는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약속해요. 고마워, 민혁아.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환자를 빨리 모셔오세요. 나은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루 입원하시면 됩니다.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에 누운 나은 옆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강동그룹 최 회장의 딸이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연주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미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이 여성은 사실 최나은 양이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99.9% 일치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다 진짜 신분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최나은 양은 20년 전 납치되었다가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아노 연주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음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잃어버린 상속녀의 귀환. 20년 만의 기적, 가족의 품으로. 가정부에서 재벌가 딸로 놀라운 반전.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정말 기적입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다니 축하합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아, 이제 평화롭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네, 아빠. 20년 동안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빠.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누군지 몰랐을 뿐이에요. 회장이 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부인이 나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나은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민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완전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이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살아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은은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자는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은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정부 방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잤습니다. 저택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나은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김미경이 아니었습니다. 최나은 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앉으니 정말 좋구나. 꿈만 같아.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네, 아빠.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나은도 웃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위해, 20년 만의 재회를 위해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은아, 회사 구경 와야 해. 아빠 사무실도 보여줄게. 정말요? 좋아요, 아빠. 나도 누나 재단 도와줄 거야. 음악치유 재단 말이야. 민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혁아. 그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숨이. 회장이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빠. 나은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민혁이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119에 전화해. 빨리 전화해. 집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강동구 청담동입니다.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회장을 진료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럼 빨리 해주세요. 빨리. 지금 수술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회장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부인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은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제 겨우.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은아. 하지만 제가 오지 않았으면 아빠가 안 쓰러지셨을지도.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돌아와서 아빠는 행복했어. 20년 만에 정말 행복했어.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잘 됐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민혁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합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 깨어나나요? 언제 의식을 찾나요? 아직 모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기계들이 연결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요. 부인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강동그룹 최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경영 공백이 우려됩니다. 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민혁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 안 계신데. 이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당분간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혼자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민혁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상무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요? 성진그룹이 우리 주식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성진그룹이? 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적대적 인수 합병입니다. M&A를 선언했습니다.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타이밍에. 민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 성진그룹, 강동그룹 인수 시도, 경영권 분쟁 예고, 업계 초긴장.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진그룹은 강동그룹의 경쟁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강동그룹을 노렸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시오. 지금 당장.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주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팔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안 계신데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이 걱정했습니다. 민혁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성진그룹의 회장은 노련한 사업가였습니다. 민혁보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일단 주주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 입장을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떻게? 저녁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은이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 왜 혼자 있어? 엄마는 잠깐 쉬러 가셨어.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나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어? 많이 울었지? 내가 돌아와서 아빠가 쓰러진 거야. 내 잘못이야.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민혁이 나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안 왔으면, 만약 누나가 돌아와서 아빠는 행복했어. 20년 동안 가장 행복했어. 매일 웃으셨어. 정말? 그래. 누나 잘못이 절대 아니야. 절대로. 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혁아, 회사는 어때? 괜찮아? 민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 성진그룹이 우릴 인수하려고 해. 인수? 그게 무슨 말이야? 적대적 M&A야. 주식을 사들여서 경영권을 빼앗는 거야. 회사를 빼앗는 거야. 막을 수 있어? 막을 방법이 있어? 모르겠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다들 회사를 팔고 싶어 해. 나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누나는 쉬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아니야. 나도 이 가족이야. 나도 도와야 해. 같이 해야 해. 나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꼭 할 수 있어. 다음 날 나은은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이 아니라 회장의 병실로 갔습니다. 회장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옆 협탁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서류였습니다. 나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상경영 계획서였습니다. 성진그룹의 위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구나.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 나은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약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혁을 만났습니다. 민혁아, 이거 봐. 아빠 서류야. 나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구했어? 아빠 병실에 있었어. 비상계획서야. 성진그룹에 대한 정보도 있어. 민혁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셨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빠, 나은이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사업으로만 싸우면 져. 무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감성으로 싸워야 해. 사람들 마음으로 싸워야 해. 감성? 그게 무슨, 내 이야기를 써야 해. 20년 만에 돌아온 딸의 이야기를, 가족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나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진그룹을 가족을 해체하려는 나쁜 집단으로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게 하는 거야. 민혁은 나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 효과가 있을까? 해봐야 알지. 지금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 없잖아. 민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누나 계획대로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래. 민혁아. 하지만 힘들 거야. 언론 앞에 나서야 할 수도 있어.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나은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누나. 아빠 회사를 지키자. 우리 가족을 지키자. 그래. 꼭 지키자. 반드시. 다음 날 민혁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 누나인 최나은 씨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나은 양이요?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나은 양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녀의 이야기를 활용할 겁니다. 20년 만에 귀한 이야기를요. 민혁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감성 전략으로 갑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을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얻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닌데 지금은 다릅니다. 회장님이 안 계십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못 이깁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봐야 알겠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나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나은입니다. 이 회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은 양. 함께 이겨냅시다. 회의가 끝나고 나은과 민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잘했어, 누나. 멋있었어. 떨렸어. 많이 떨렸어. 나도 봤어. 하지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혁아. 나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진짜 전쟁.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두 남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꼭 이길 거야. 꼭. 그래, 누나. 꼭 이기자. 다음 주 나은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대회 홍보 전략을 맡겠습니다. 나은 양, 준비되셨습니까? 힘든 일이 될 텐데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요. 나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누나가 주도하면 저는 실무를 맡겠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틀 후 큰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방송국 로고가 보였습니다. 나은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나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납치당했습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차가 강에 빠졌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창문을 깼습니다.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집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나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김미경으로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찾으셨습니까? 운명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요. 가정부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나은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옆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어렸을 때 만든 곡입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나은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자장가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나은을 향했습니다. 모두가 연주를 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나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가족의 노래입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의 노래입니다. 여러 기자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동그룹은 저희 가족의 회사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입니다. 30년을 일하신 회사입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지금 누군가 이 회사를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 가족을 해체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데 회사를 빼앗으려 합니다. 기자들이 더 집중했습니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살아남았듯이 이번에도 싸우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나은 양, 정말 감동적입니다. 응원합니다. 꼭 이기세요. 다음 날 모든 신문이 나은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딸, 가족 지키기 위해 나서 눈물의 기자회견, 감동의 연주. 성진그룹은 과연 정당한가? 인터넷에도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은 양을 응원합니다.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성진그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은은 윤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있어요.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은아? 성진그룹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싸울 무기가 필요해요. 나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우리 학원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일주일 후 윤 원장이 전화했습니다. 나은아, 나은아, 찾았어. 중요한 걸 찾았어. 뭐요? 무엇을 찾으셨어요? 나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진그룹이 5년 전에 한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은은 즉시 윤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피아노 커뮤니티 회원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진그룹이 건물을 매각했어요. 예술인들이 사는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에 음악가들, 화가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강제로 쫓아냈어요. 보상도 제대로 안 했어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윤 원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나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증언해 줄 사람들이 있나요? 직접 말해 줄 분들이요? 네. 여럿 있어요. 다들 화가 나 있어요. 고마워요,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나은은 즉시 민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증거를 찾았어. 중요한 증거야. 정말? 무슨 증거? 성진그룹의 비윤리적인 사업이야. 5년 전 일이야. 민혁과 나은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서류를 모았습니다. 저는 음악학원을 운영했어요. 그 건물에서 20년을 살았어요. 한 음악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어요. 한 달 안에 나가라고요.
보상은 턱없이 적었어요. 저는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가 말했습니다. 작품들을 다 버려야 했어요. 옮길 곳이 없었어요. 울면서 작품을 버렸어요. 나은과 민혁은 모든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돼. 사람들이 알아야 해. 민혁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오빠. 더 찾아야 해.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 나은이 말했습니다. 뭘 더? 인수 자금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마련했는지. 민혁은 회계팀을 동원했습니다. 성진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무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계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무엇을 찾았습니까? 성진그룹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500억이나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요? 그게 뭡니까?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만든 회사입니다.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혁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잡았군.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이걸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좋아요. 자료를 더 모으세요. 확실한 증거를 만드세요. 나은과 민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형 회견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성진그룹의 비윤리적 사업을 고발합니다. 민혁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5년 전 성진그룹은 건물을 매각하면서 예술가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증언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성진그룹 때문에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민혁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성진그룹의 인수자금은 불법입니다. 나은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차입했습니다. 500억 원을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민혁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진그룹은 불법 자금으로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합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이 올바른 경영입니까? 나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성진그룹, 비윤리적 사업 드러나, 불법 자금으로 M&A 시도, 예술가 강제 퇴거, 피해자 속출, 여론 악화, 주가 폭락. 성진그룹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주주들이 반발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라. 당장. 회장은 사퇴하라. 책임져라. 성진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성진그룹은 사과하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성진그룹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동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큰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민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성진그룹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입니다. 민혁이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이것을 봐주십시오. 꼭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성진그룹의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진그룹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은이 일어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최나은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딸입니다.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요. 여러분의 투자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맡긴 돈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그룹은 우리를 해체하려 합니다. 불법 자금으로 우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회사를 잘 이끌겠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더 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났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주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진그룹의 인수 제안을 거부합니다. 찬성 78%입니다.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겼다. 해냈다. 민혁과 나은이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누나. 우리가 해냈어.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최 회장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겼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했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부인이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해냈어요. 민혁이랑 나은이가요. 그래,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회장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후 나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사 경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 자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나은이 웃었습니다. 최나은 음악치유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재단을요. 기억상실과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아픈 분들을요. 음악으로 치유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민혁이가 잘 이끌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요. 민혁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누나를 응원합니다.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재단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큰 금액을 출연하겠습니다. 두 남매가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은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장의 병실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빠, 나은이 달려갔습니다. 나은아, 왔구나. 어서 와.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회사를 지켰어요. 그래, 다 봤다. 신문에서 다 봤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회장이 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다시 강해졌어. 정말 강해졌어.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계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부인과 민혁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내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 다음 주면 집에 갈 수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나은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많이 좋아졌대. 좋아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맛있는 음식 준비할게요. 집에 가면 다 같이 피아노 칠까?
내 손으로? 민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회장이 웃었습니다. 가족의 자장가를 만들자. 우리만의 자장가를. 네, 좋아요. 네 가족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나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니까.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꼭 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의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요. 가족분들 사랑도 컸고요.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환영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상무님이랑 나은 양이 잘 이끌어 주셨어요. 저녁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은아, 재단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많이 바쁘지? 네, 아빠. 다음 달에 개업 소식이에요. 초대장도 보낼 거예요. 좋아. 아주 좋아. 내가 도와주마. 어떻게요? 아빠는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아빠가 준비한 거야. 나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출연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100억 원이요? 100억을? 그래. 100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겠다. 내 재단에. 아빠, 이렇게 큰 돈을.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전혀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아빠가 도와야지. 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이 하는 일인데 당연하지. 뭐가 고마워.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부인도 웃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한 달 후, 최나은 음악치유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었습니다. 나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얀 재킷을 입었습니다. 오늘 최나은 음악치유재단을 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큰 박수였습니다. 이 재단은 기억상실과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돕습니다. 아픈 분들을 돕습니다. 음악으로 치유합니다. 음악으로 희망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드립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저를 구했습니다. 피아노가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족을 찾게 해줬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은인이십니다. 나은이 손짓했습니다. 윤 원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윤 원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제 스승이십니다. 절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원장님을 명예이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일하겠습니다. 윤 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나은아.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어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건물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1층입니다. 상담실이 있습니다. 나은이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환자분들과 상담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죠. 이쪽으로요. 2층에는 음악 치료실이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피아노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음악 치료를 합니다.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나은이 설명했습니다. 환자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연주합니다. 바이올린도 배울 수 있어요. 음악이 기억을 깨웁니다. 마음을 치유합니다. 아픔을 잊게 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은 양도 직접 가르치십니까? 네, 물론이죠. 일주일에 3번 옵니다. 화, 목, 토요일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아니요, 전혀요. 이상하게 평온해요. 행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요. 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혁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상무님, 신규 사업 제안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잘 봤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민혁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따뜻했습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조기 퇴근하세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그렇습니까? 제가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누나한테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요. 좋은 변화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민혁은 정기적으로 나은의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누나, 회사에서 지원금 보냈어. 이번 달 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지. 뭐가 고마워. 두 남매는 함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나은입니다. 나은이 환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기억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누군지 몰랐어요. 20년이나요. 환자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나은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자장가를 쳤습니다. 환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 환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로가 됐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천만에요. 천천히 나아가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집에서는 부인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웃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재단에 다녀올게요. 나은이 도울 일이 있어요. 나은이 도울 일이요? 무슨 일이요? 환자분들께 점심 대접할 거예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갈 거예요. 좋은 일이요. 아주 좋은 일이요. 다녀오시오. 부인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제 딸도 20년 동안 혼자였어요. 기억도 없이 혼자였어요. 부인이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어요. 기적처럼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나아질 거예요. 꼭 좋아질 거예요. 환자들이 부인을 좋아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정말 힘이 돼요.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부인은 잃어버린 모성애를 되찾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나은은 저택의 직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거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박 여사도 왔습니다. 김 실장도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은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정부로 일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박 여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은 양. 뭐가 고마워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나은이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상여금입니다. 받으세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은 양.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은 특히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고, 나은 양.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찾으셔서 제가 더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도 개선하겠습니다. 민혁이 일어났습니다. 급여도 올리고 휴가도 늘리겠습니다. 건강검진도 더 자주 하고요.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주인과 직원이 함께 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사진 작가가 왔습니다. 오늘 가족 사진을 찍겠습니다. 20년 만에 가족 사진이죠. 최 회장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 서세요. 회장님은 중앙에, 부인은 옆에. 사진 작가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회장과 부인이 중앙에 섰습니다. 나은과 민혁이 옆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음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웃으세요. 네 가족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20년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사진 작가가 감탄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양한 포즈로 찍었습니다. 이번엔 소파에 앉아서 찍을까요? 아니요. 피아노 앞에서 찍어요. 피아노 앞에서. 나은이 제안했습니다. 오,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아요. 마지막 사진은 피아노 앞에서 찍었습니다. 네 가족이 피아노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피아노에 손을 올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사진 작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녁 무렵 네 가족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할까? 시간이 남았는데? 민혁이 물었습니다. 피아노 칠까? 다 같이 칠까? 나은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아주 좋지. 오랜만에 다 같이 치자.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뭘 칠까? 무슨 곡? 새로운 곡을 만들자. 우리만의 곡. 나은이 말했습니다. 가족의 자장가를, 우리 가족만의 자장가.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아. 민혁이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낮은 음으로. 민혁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낮은 음이었습니다.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높은 음을 더할게. 나은이 높은 음을 더했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조화로웠습니다. 회장과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같이 하자. 물론이죠, 아빠. 당연하죠. 회장이 낮은 음역을 맡았습니다. 부인이 중간 음역을 맡았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건반을 채웠습니다. 8손이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자장가와는 달랐습니다. 더 풍성했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내 손이 만들어내는 화음이었습니다. 사랑의 화음이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때? 민혁이 멜로디를 바꿨습니다. 오, 좋다. 그게 더 좋네. 회장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 부분 함께 쳐요. 같이요. 그래, 나은아. 같이 치자. 연주가 끝났습니다. 네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장가야. 우리 가족의 자장가. 가족의 자장가. 나은이 웃었습니다. 부인이 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절대 헤어지지 말자. 네, 엄마. 절대 안 헤어져요. 다시는 안 헤어져요. 민혁이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해요. 약속? 네 사람의 손이 모였습니다. 포개졌습니다. 가족으로 영원히. 네 가족이 함께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황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피아노가 빛났습니다. 더 이상 금기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악기였습니다. 희망의 악기였습니다. 나은은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날 집으로 데려와줘서, 가족을 찾게 해줘서. 회장이 나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진짜 시작이야. 네, 아빠.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가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택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피아노 소리가 났습니다. 가족의 자장가였습니다. 따뜻하고 완전한 사랑의 선율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노래야. 우리만의 노래.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의 노래야. 나은이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저택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방에, 모든 복도에 퍼졌습니다. 20년의 슬픔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나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나은아. 모두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을 잃고 혼자 살아야 했던 나은에게 피아노는 집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멜로디가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최 회장 가족은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가족의 자장가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나은이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피아노 같은 무언가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